예를 들어서 그 경찰청장 사면 받고 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 있죠. 서천호. 서천호. 네,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댓글 공작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사면시켜서 맞아요. 이번에 출마를 시켰거든요. 아니 사면되지도 않았는데 공천 신청부터 먼저 몰래 냈다는 거 했어요. 아닙니까? 예, 신청을 먼저 그래서 해서. 약속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 사면 주장 예, 논란이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 사건 은폐만이 아니라 촛불 이전의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이 퇴행의 신호들이 너무 곳곳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했던 유영아 변호사도 네. 공천을 받는 걸로 받았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규모 사면과 공천 요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그 흐름은 촛불 이전으로 회귀하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들의 사면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즌 2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이게 완벽한 탄핵 세력의 복원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많은 국민들 1,710만에 되는 시민들이 네. 5개월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매주 나와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서 사실상 시민혁명을 완성시켰고 당시에 서구 유럽의 언론들이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의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슬금슬금 뒤로 가더니 마침내 22대 총선을 계기로 해서 완벽한 탄핵 세력의 복원을 하려고 한다. 그 중심에 당시에 수사했던 스타 검사, 국민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모순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도 이게 정체성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현장에서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표를 줬던 것인가. 나 스스로도 그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냥 인물이 좋다고 해서 인물 경쟁력만 보고 투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까지도 든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적 퇴행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거나 친일파를 복원하거나 탄핵 세력을 복원시키거나 반국가 세력을 복원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역사는 넘어서야 되는 건데 탄핵의 강을 거슬러서 가고 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역사의 퇴행이다. 매우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연관된 주제인데 네.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표결에 찬성했던 김건희 특검법 결국은 제2호 과정에서 이제 폐기가 됐죠. 네. 오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용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넓어졌어요. 기올백 뭐 양평 다 들어갔어요. 예, 양평 고속도로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허위 경력 의혹, 공간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이거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표결을 하더라도 사실은 21대 국회가 이제 불과 한 석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관적으로 봐요. 이게 국회가 이제 바뀌면 자동 폐기될 운명인데 일단은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4월 말에는 최상병 특검안이 발의돼야 됩니다. 이제 240일 숙려 기간이 지나서 끝나거든요. 네.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4월을 특검 전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자, 지금 야권이 이제 여러 당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을 빼놓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은 사실은 없어요. 조국 신당이 21%의 지지를 하지만은 그 비례 후보만 갖고 20명 의원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면은 지금 제 그 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 이후에 공동 교섭단체를 선거 전에 미리 협상하자는 거예요. 공동 교섭단체를 공동 교섭단체를 미리 협상을 해가지고 특검 단일 대우로 우리는 제휴하고 연대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들을 지금부터 내오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특검 전국에 대비할 수 있는 특검 연대를 이 선거 과정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꿰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그 선거 이후를 대비해 나가고 이런 것들로 하나의 그 결집할 수 있는 깃발을 세워 놓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 투표를 포기하려는 듯한 경향이 보이는 사람들을 소매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걸 이제는 군소정당이 해야 된다. 특검을 지렛대로 한 일들을. 그렇죠. 예. 민주당이 내가 보니까 자기 모순이 약간 있고 또 공천의 후유증이 있다 보면은 외연적인 확장을 하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을 때는 어떤 다른 배역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특검연대 하나의 어떤 야권 전체 결집이랄까 이런 것들을 외곽에서 미리 해주는 조국 전 장관 표현 지금은 대표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말 맞다나 망치선이 되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각 재정당이 입장 표명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선거 분위기를 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자. 띄우자는 거죠. 예. 예. 이런 진보 이건 더 나아가 진보의 재구성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살아있는 정치로서의 우리가 이 선거에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3월부터는 달라진다.